채널 BTV. 채널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년 만에 천안에서 열린 제77회 충남도민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에서 11,0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장을 겨룬 가운데 종합 우승은 개최지인 천안이 차지했습니다.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입지 결정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충남 더비로 관심을 모은 K리그2 아산과 천안의 경기에서 천안이 이겼습니다.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 터진 극장골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21년 만에 천안에서 열린 제77회 충남도민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에서 11,000여 명의 선수 등이 천안을 찾아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는데요. 개최지인 천안은 무려 20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종합 우승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도민체전의 마지막 경기인 천안과 당진의 일반부 축구 경기. 당일 오전 준결승전에서 각각 승부차기 끝에 결승에 오른 두 팀은 또다시 점수를 내지 못하고 승부차기에 돌입했습니다. 천안 골키퍼의 선방에 이어 마지막 키커의 슛이 골망을 가르자 경기장이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이 훈련할 때나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부터가 저희가 되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 우승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 제77회 충남도민체전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에서 참가한 11,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진이 31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고 화합의 시간이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는 스포츠가 전하는 감동과 과거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페어플레이 정신은 승패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회 결과 종합 우승은 개최지인 천안이, 아산과 당진은 나란히 2, 3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천안은 31개 종목 중 30개 종목에 출전해 20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 득점입니다. 21년 만에 우리 천안시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은 나흘간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는 4년 연속 최고의 점수로 올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흘 동안 천안 종합운동장을 밝힌 성화는 꺼졌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은 충남 당진에서 열립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최대 수건 사업인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입지 결정 및 고시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또다시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법적 공방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일원. 세종시는 지난 2023년 7월 이 일대를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 입지로 최종 결정 고시했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결정 고시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곧바로 세종시를 상대로 입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반대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고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세종시는 관련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은 쟁점이 많은 사건으로 판단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당초 15일로 잡힌 6차 변론 기일을 오는 26일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이 최종 변론이 될 경우 7, 8월 재판부의 휴정 기간을 거쳐 9월이나 10월쯤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항소 등 후속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번 판결은 장기화된 갈등 국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업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8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 3,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달 세종시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지수는 0.02% 하락한 반면 세종시는 1.45% 올랐습니다. 이는 서울의 상승률인 0.38%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부동산원은 다정동과 세롬동 학군지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부터 충남 최초로 육아 시간과 모성 보호 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번 제도는 현재 법령상 육아 시간 사용자에 대한 업무 대행 수당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는 대행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아산시는 제도가 시행되면 공직사회 내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 더비로 관심을 모은 K리그2 아산과 천안의 경기에서 천안이 이겼습니다.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 터진 이상준의 극장골이 승부를 갈랐는데요. 천안은 올 시즌 단 2번뿐인 승리를 공교롭게도 모두 아산을 상대로 거뒀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용희가 찔러준 패스를 이상준이 침착하게 골로 연결합니다. 후반 추가 시간을 1분여 남겨놓고 터진 극장골입니다. 이상준의 시즌 첫 골이자 천안에겐 13경기 만에 승리를 안겨준 천금 같은 골이었습니다. 근데 웅영이 정말 기가 막힌 패스를 넣어줘가지고 저는 급할 것도 없이 그냥 그 볼을 잡아서 그냥 침착하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이건 웅영이 거의 떠먹여 준 거죠. 저는 그냥 이유식 먹은 거죠. 하나은행 K리그2 충남 아산FC와 천안시티FC의 16라운드 충남 더비전에서 1대0으로 천안이 또 한 번 웃었습니다. 천안은 올 시즌 단 2번뿐인 승리를 모두 아산을 상대로 쌓았습니다. 두 번째 승리를 또 아산화가 경고롭게도 이렇게 했는데 좀 우리 팬들이 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은데 이 경기로 조금이나마 도움 좀 풀렸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우리가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임태양 감독님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같은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드셨을지도 좀 느꼈고 저도 저희가 오늘 하는 경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서 다음 경기. 무려 97일이나 천안의 승리를 기다려온 축구 팬들도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저희가 간절했던 만큼 선수들도 많이 간절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기세를 좀 더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천안과 아산은 오는 21일 각각 서울 이랜드와 성남을 상대로 17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번 충남 더비전은 BTV 케이블 1번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특이한 건 양팀의 서포터즈들이 객원 해설로 참여해 함께 중계했는데요. 이 서포터즈들은 이번 경기를 어떻게 봤을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천안이 경기력은 많이 밀리는 스코어였는데 결국에는 뭐 승자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리 밀려도 남는 건 결과입니다. 천안 승리 축하합니다. 공격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슈팅 숫자 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골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수가 아직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부상 당해서 이제 곧 돌아올 아담이라는 선수랑 강민규 선수가 돌아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공격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현장에만 있었지 스튜디오 중계는 처음 참여해보는데 뭐 처음엔 떨리기도 했고 지금도 약간 떨리는 감정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또 이게 현장에서 보는 것과 또 이렇게 중계를 보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설명하는 게 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즐거웠습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선수 영입이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인데 여름 이적 시장에서 좀 많이 영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축구공은 둥글고 또 뭐 승리를 하다 보면 패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뭐 마지막까지 하여튼 최선 다해서 경기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천안시티FC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21일 홈경기에 무료 입장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군인, 군무원, 경찰, 소방관 등이며 동반자 1인에게도 티켓을 1,000원에 판매합니다. 무료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이나 경찰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청소년들의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보가영 천안시 의원도 그 가운데 한 명인데요. 청소년들의 건강한 주거복지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천안시의회 보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문성동, 복명동, 성정 1동, 성정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리 동네 복덩어리 보가영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제 의원님 의정활동 올해 5분 발언을 쭉 조사해봤더니 네. 1월 달에는 더 밝은 천안시를 위한 제언, 그리고 3월 달에는 인사와 관련된 제언을 해주셨고 네. 이번 제 280회 1차 정례에서도 또 5분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5분 발언에 적극적인 이유 무엇인가요? 5분 발언은 사실 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소통 창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 의식이나 그리고 또 정책 제안을 공론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최근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더 심도 있게 정책을 네. 제안할 수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280회 1차 정례회에서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주거권 보장을 위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발언을 제안하신 주된 이유 무엇인가요? 네, 천안시는 2015년도에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기본계획 수립이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시행 계획조차도 사실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공론화시켜야겠다 싶어서 사실 좀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보가영 의원님께서는 지난 2023년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네. 이를 통해서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여전히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지자체보다는 기본계획 수립의 그런 좀 완성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이 또 반영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정책 반영과 또 예산 편성과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까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이번 발언에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천안형 아동주거 수당을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예. 시흥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시흥시 이제 정왕 본동 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제 아동 10명 중에 7명이 아동 주거 빈곤으로 이제 전국 최상위에 이제 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흥시가 숨기지 않고 민간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의제로 끌어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시흥형 아동 주거 수당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좀 천안형 아동 주거 수당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지금 현재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시흥형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번에 5분 발언을 제가 살펴보니까 3가지 유형으로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천안형 아동주거 수당을 도입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아동주거 빈곤 실태조사를 좀 정기적으로 하자. 그래서 좀 기초 자료를 확보를 해야지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거복지팀을 주거복지과로 신설을 하자, 이렇게 좀 3가지를 좀 제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잘 실현이 됐을 경우 우리 아동들의 주거 환경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좀 계획만 세웠던 그런 부분들이 주거복지과로 신설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과 그리고 또 정책 대상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주거 취약 가구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보살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도 책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더 세밀하게 시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보가영 의원님 바라는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은 무엇일까요? 참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좀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그저 그냥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런 아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그냥 행복하게 사는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현재 지금 뭐 저출생에 관련된 예산과 이런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지만 정작 정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삶의 현장은 많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바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오늘 쭉 들으면서 아동, 특히 어린이, 빈곤 가정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 바라보게 돼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시가 시 출범 이후 첫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초대 세종평생교육 정책연구원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초대 원장은 대학 교수 또는 고위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임원 추천위원회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추천 대상자를 결정한 후 시장에게 추천하게 되며 이후 시장이 최종 임명 대상자를 선정하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한편 지금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곳은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충남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 조직이 아산시에 신설됩니다. 아산시는 기획경제국 미래전략과 산하에 기본사회팀을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아산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사회로 소득과 주거, 금융, 교통, 의료, 교육 등 필수 서비스가 차별 없이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설되는 기본사회팀은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가 빠르게 진행 중인 아산시 상황에 맞춰 기본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각 부서 간 협력과 조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당초 이번 달로 예정됐던 천안 삼거리 공원 개방 시기가 9월로 연기됐습니다. 천안시는 잔디광장과 조경수의 활착 안정화와 CCTV 등 공공안전시설 보완을 위해 개방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거리공원 재개발은 총 사업비 720억 원을 투입해 가족형 테마공원과 지하주차장 등 여가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산시가 상호 결연 도시 주민에게 지역 관광지 이용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2025에서 2026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시설은 곡교천 야영장과 옹기 발효 음식전시관, 외암 민속마을 등입니다. 또한 사유시설인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와 아산 스파비스도 요금 감면 시책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아산시 상호결연도시는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도 여주시, 경남 진주시, 전남 여수시 등 7개 지자체입니다. 세종시는 26일부터 미래형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을 교육 공동체 연수를 실시합니다. 세종시 교육청과 공동 주관하며 실무자 및 일반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어 마을 교육 혁신 참여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연수 신청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산시는 송악면 외암민속마을에서 곽한일 의병장의 순국 89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과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그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곽한일 의병장은 1896년 의병을 일으켰고 일본군과 교전하며 독립운동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천안시는 산모들을 위한 산후조리 지원금을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 전용카드를 출시합니다. 이 전용카드는 가족의 행복을 상징하는 일로스트와 개나리를 연상시키는 레몬색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천안상황카드보다 사용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천안유관순 파크골프장을 36홀 규모로 개장했습니다. 임시 운영은 17일부터 무료로 진행되며 15일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요금은 관내 4,000원, 관내 8,000원이며 65세 이상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BTV 뉴스는 아래 QR코드와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